안녕하세요. 음식이 나다 오세은입니다. 오늘은 지방 2편을 할 건데요. 그동안 많은 오해 속에 있던 지방에 대해 오늘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지방 1편에 설명한 내용을 듣고 오시면 이해가 더욱 잘 되실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9, 오메가6,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오메가9을 보면요. 올레인산 등이 있고 심혈관 질환을 낮춰주죠.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에너지 증진과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6는 리놀레산, 감마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이 여기에 속하죠. 각종 호르몬 조절을 해주고요.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노화지연과 갱년기 증상을 감소시켜주죠. 신경조직 구성에 관여를 하고요. 혈액응고에 억제를 해줍니다. 오메가3는 DHA, EPA, 알파리놀렌산이 여기에 속하고요. 세포막의 주된 구성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켜주고요. 염증, 혈전을 억제시켜주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 개선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불포화 지방 중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보통 1대1에서 1대4의 균형이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이 균형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세포막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움직임에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오메가3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에 오메가6는 그 움직임이 둔한 편이죠. 그래서 세포막에서 오메가3가 많은 경우 세포막의 구성물질이 빠르게 움직여 영양소 공급이나 호르몬들이 빠르게 반응하죠. 반면 오메가6가 많으면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구성물질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지방 1편을 잠시 리뷰해보면 우리들의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평균 1대20 정도로 대사가 잘 안되고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서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당뇨,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6의 아라키돈산은 사실 그동안 건강의 적으로 취급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차츰 그 오해가 풀리고 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의 인체 내에 적당한 양은 좋은 에이코사노이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노화 방지, 혈전 감소, 호르몬 분비, 치매 예방 등으로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과량을 섭취할 경우에는 나쁜 에이코사노이드가 많이 생성돼서 혈전, 염증, 통증 등으로 여러 가지 순환장애와 발암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요. 다들 상식적으로 돼지고기에는 포화지방만 들어있고 올리브오일 같은 식용유에는 불포화지방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도표를 보시면 돼지기름에도 불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식용유 등의 기름에도 포화지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것만 먹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럼 포화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의 재료가 되고요. 1g에 9칼로리를 내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며 체지방을 형성하고 내장기관을 보호하며 체온 유지도 해주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포화지방이 몸에 안 좋다고 믿게 된 것은 1953년 안셀키즈 박사가 식품 속의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장질환과 사망률을 높인다는 가설로 포화지방에 대한 이론이 나쁜 쪽으로 굳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식품회사들은 식물성 지방이라는 명목으로 트랜스지방인 마가린을 상품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므로 수십 년이 지나 오히려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암의 발병률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질가설로 인해 지방을 적게 먹으라고 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지방을 적게 먹음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지방 섭취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심장질환과 뇌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급기야는 미국 식사지침 자문위원회에서 2015년에 건강을 해치는 위험 영양소에서 콜레스테롤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권하지 않지만 굳이 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골고루 균형에 맞춰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방 섭취할 때 주의사항 총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공식품인데요. 대부분 당질이 많고 식이섬유가 적으며 트랜스 지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빵, 도넛, 케이크, 초콜릿, 소스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하고요. 두 번째로 트랜스 지방인데요. 전문가 말을 빌리자면 트랜스 지방은 한 방울도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품의 함유량이 0.2g 이하로 첨가되면 0%로 라벨에 표시할 수 있게 허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 한 봉지 안에 10개의 개별 포장된 과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0.2g씩 들어있는 과자 10봉지면 2g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봉지의 과자를 다 먹으면 2g의 트랜스 지방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은 함유량이 적혀져 있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이나 치킨집이나 이런 데에 가서 우리가 식품을 사서 먹을 때 감자튀김 같은 것들은 그 함유량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트랜스 지방의 제한량을 하루에 2g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많은 가공식품이나 치킨, 팝콘, 감자튀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하루에 2g을 초과해서 드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지방 섭취는 육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할 때 함께 섭취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소, 돼지, 닭을 사육할 때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생제나 성장촉진제로 키운 육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액체 기름에 대한 선택 방법인데요. 네 번째로 이어서 갈게요. 낮은 온도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선택하셔야 하고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거, 들기름도 그냥 들기름이 아니라 생압착 들기름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는 조리는 절대로 피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2번 이상 튀기거나 튀긴 다음에 보관했다 드시는 것은 건강에 매우 안 좋다고 지난번 올바른 기름 사용법에서 자세히 알려드렸고요. 여섯 번째, 개봉 후에 냉장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드신다. 일곱 번째, 반드시 불투명 유리 용기인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는 기름 안으로 그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방을 너무 과하게 드셨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당질의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질의 섭취량이 과다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중성지방이 늘면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HDL 수치가 낮아지면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과 당질의 양을 잘 조절해서 섭취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